안녕하세요. 다산해투 원장 최종인입니다. 6장 분산형 전원 설비하겠습니다. 분산형 전원. 뭐예요? 전원을 분산시켰다는 겁니다. 어디에 분산시켰느냐? 우리가 화력이나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는 어디예요? 바닷가 쪽에 위치를 하죠. 그런데 전력 소비하는 수용가 근처에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을 시설을 합니다. 즉 어떻게 발전소를 수용가 근처로 분산시켜서 설치를 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분산형 전원. 따라서 분산형 전원에서는 우리가 뭘 공부하느냐? 분산형 전원의 일반적인 내용, 그리고 전기 저장 장치가 있습니다. 전기를 저장해요. 교류는 전기 저장이 안 되죠. 직류로 바꿔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력을 다시 소비하려면은 저장한 직류를 다시 교류로 바꿔서 소비를 하는데, 분산형 전원과 전기 저장 장치가 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연료 전지 설비, 이렇게 분산형 전원에서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럼 먼저 분산형 전원 일반상에서 분산형 전원의 용어 정리가 있고요. 분산형 전원 개통 연계 설비의 시설이 있습니다. 일단 분산형 전원 개통 같은 경우는 제가 1장에서 용어를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린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먼저 분산형 전원의 일반 사항에서 전체적인 것, 제가 1장에서도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한전 계통이 있고, 그 다음에 태양광, 연료 전지, 소형 열병합이나 소수력, 이런 것들이 이 한전 계통으로 공급을 하는 겁니다. 공급을 하면 이렇게 해서 여기가 어디요? 수용가에서 전력을 소비하는 건데, 한전에서 전기가 공급되는데 태양광이나 연료전지 이런 것들은 곳곳에 분산되어 있다. 그래서 분산형 전원 설비고요. 분산형 전원 설비 관련 용어가 있는데, 분산형 전원 설비 같은 용어 중에서 대부분은 1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드린 설명들 제외하고 분산형 전원 부분에만 나오는 것, 대부분이 풍력과 관련된 겁니다. 풍력 터빈. 요즘은 풍력 발전기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거리감은 없으실 겁니다. 바람의 운동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변환하는 것. 풍력 터빈 지지하는 구조물. 풍력 터빈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풍력 터빈은 지지하는 구조물에서 풍력 타워와 기초가 구성된 풍력 터빈의 일부분. 풍력 발전소, 단일, 하나, 복수, 여러 개의 풍력 터빈의 원동기를 하는 발전기와 그 밖에 기계기구를 시설해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곳. 자동 정지입니다. 풍력 터빈 설비 보호를 위한 보호장치 작동에 인해서 자동적으로 풍력 터빈을 정지시키는 것. 제주도 가보면 풍력 발전기 있죠. 서 있는 경우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동 정지이고요. MPPT는 회전 속도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최대 출력 추종을 MPPT 이렇게 얘기하고요. 분산형 전원에서 이 부분에서 수록된 KC상에서 이 부분에 수록된 용어들 말씀드렸습니다. 분산형 전원 개통 연계 설비입니다. 개통 연계 뭐예요? 앞에서 했지만 한전 개통이 있고 여기에 분산형 전원을 이렇게 연계한다는 겁니다. 한전 개통에 분산형 전원을 연결한다. 분산형 전원 설비 등은 전력 개통에 연계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여기서 전력 개통이라면 전력 판매 사업자 개통이나 군내 개통, 독립전원 개통 모두를 전력 개통이라고 합니다. 그럼 개통 연계 설비의 전기 공급 방식인데, 개통 연계 설비의 전기 공급 방식인데, 한전에서의 전기 공급 방식과 분산형 전원에서는 만든 전기가 있죠. 근데 인버터, 컨버터 등을 통해서 여기서 만든 전기
공급 방식이 한전 방식과 똑같아야 연계를 시키겠죠. 같아야 됩니다. 220V에 60Hz를 해야 연계가 될 겁니다. 그래서 분산형 전기설비 전기 공급 방식은 전력 계통과 연계되는 전기 공급 방식과 동일할 것.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분산형 전원설비 사업자의 한 사업장의 설비용량 합계가 250kVA 이상일 경우에는 이런 거 중요하죠. 연결 상태를 감시하는 것 또는 유효전력, 무효전력, 전압 측정할 수 있는 장치 시사할 거 얼마? 250kVA 이상일 때. 그 다음에 저압 개통 연계 시 직류 유출 방지 변압기 시설입니다. 직류 유출 방지 변압기인데 한전은 AC 220V에 60Hz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태양광이에요. 태양광에서 만든 전기는 직류죠, 직류. 그럼 이것을 연계를 시키려면은 직류 전압을 교류, 한전 전압과 똑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220V, 60Hz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직류를 교류로 만들어주는 인버터가 필요하죠. 그래서 직류를 교류로 만든 다음에 한전 계통에 공급해야 되는데, 직류 유출 방지 설비라는 건 어떤 거냐면, 만약에 여기 인버터가 고장이 났습니다. 인버터에 문제가 생겼어. 그럼 이 직류 계통이 바로 교류 계통에 들어가면은 큰일 나죠. 문제가 생깁니다. 맞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류 유출 방지 변압기 시설이라는 것은 분산형 전원 설비를 인버터를 통해서 전력 판매업자 저압 전력 계통에 연계할 때, 인버터를 통해서 연결을 할 때 인버터로부터 직류가 계통으로부터 유출되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그냥 인버터 사고, 고장, 문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뭘 하느냐, 이거 상용 주파수 변압기, 단권 변압기를 제외한 상용 주파수 변압기를 시설한다. 직류 유출 방지 변압기로서 상용 주파 변압기를 시설한다. 다만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한다.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고주파 변압기를 사용한 비잡지의 고주파 변압기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직류 검출기 구비하고, 검출기 구비하는 게 직류 공급됐을 때 뭐 차단 등을 하겠죠. 직류 검출 시에 교류 출력을 정지하는 기능을 갖춘 경우는 상용 주파수 변압기 시설하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에 단락 전류 제한 장치입니다. 단락 전류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이거요. 있을 때 전류 제한 리액터 등 단락 전류 제한하는 장치 시설하여야 한다. 그 밖에 단락 전류를 제한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그래서 단락 전류 제한 대책으로서는 전류 제한 리액터 등이 있다. 네. 필요한 것도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계통 연계용 보호장치 시설입니다. 계통 연계하는 분산형 전원 설비 설치하는 경우에 담에 닿는 이상 또는 고장 발생 시 자동적으로 분산형 전원 설비 전력 계통으로도 분리.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분산형 전원 설비를 전력 계통으로부터 분리시켜야 한다. 뭐냐? 분산형 전원 설비 이상이나 고장 시 당연히 분리시켜야 되고요. 연계한 전력 계통의 이상이나 고장에도 분리시켜야 됩니다. 단독 운전 상태, 우리 일장에서 했었죠. 단독 운전 상태. 보다 분산형 전원으로만 공급하는 것. 일장에서 했던 거예요. 단독 운전 상태에서는 분산형 전원 설비를 전력 계통으로부터 분리한다. 단독 운전 상태, 분산형 전원으로 단독으로 전력 공급하니까 분리시켜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단순 병렬 분산형 전원 설비에는 역전력 계전기를 설치합니다. 역전력. 그러니까 역전력이라는 것이 전력이 역으로 흘러버리는 겁니다. 전력이 역으로 흘러버리면은
전력의 품질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전력이 깨끗한 220V, 60Hz 그 깨끗한 정연파 교류가 공급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다음 보호 계전기의 동작에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전력 계전기를 설치를 한다. 네. 단순 병력 운전 때 역으로 흐른 전력을 검출하면 차단시켜야 된다, 이런 의미죠. 신재생 에너지 이용해서 50kW 이하의 소규모 분산형 전원은, 그리고 단독 운전 방지 기능을 가진 것은 역전력 계전기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설치 생략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럼 특고압 통전 계통 연계 시 분산형 전원 운전 제어 장치 시설인데,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은 끄덕끄덕 하실 겁니다. 그 다음 연계형 변압기 중성점 접지에서는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네. 연계형 변압기 중성점 접지할 때는 뭐 다른 전격을 초과하는 과전압을 유발하거나 지락 고장 보호 협조를 방해하지 않도록 중성 접지를 한다, 이런 개념이 됩니다. 네. 2절 전기 저장 장치입니다. 사실 이 전기 저장 장치는 2023년 4월에 좀 전체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변경이 있어서 제가 이 영상을 다시 재촬영하고 있는데요. 뭐 법에서는 뭐 이렇게 수시로 변경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전기 저장 장치 중요한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기 저장 장치는 왜 변경이 되었냐면, 이게 전기 저장 장치가 우리가 이거 ESS 들어보셨을 겁니다.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뭐냐면 우리가 전기를 만드는 것, 우리가 그 전기를 만들어서 가정까지 오는 건 교류잖아요. 교류는 저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교류를 직류로 만들어서 저장을 시키게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우리가 뭐 작은 것은 핸드폰 배터리 뭐 이런 것도 에너지를 저장하잖아요. 하지만 산업용 등으로 크게 저장하는 것이 ESS고요. 지금 전기 저장 장치 ESS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ESS에서 뭐 일반 사항과 뭐 전기 저장 장치 시설 등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고요.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기 저장 장치이고요. 일반 사항. 2차 전지를 이용한 전기 저장 장치는, 2차 전지가 뭡니까? 1차 전지는 한 번 쓰고 버리는 건데, 2차 전지는 충전 방전, 충전 방전, 충전 방전을 할 수 있는 핸드폰 배터리 혹은 뭐 전기 자동차 이런 배터리 등이 2차 전지입니다. 전기 저장 장치는 2차 전지, 그 다음에 전력 변환 장치. 뭐라 그랬어? 교류는 저장이 안 된다. 그래서 전력 변환 장치는 발생한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전력 변환 장치고요. 그 다음에 ESS가 건물 안에 굉장히 많은 축전지들이 들어가 있고, 그것들을 연결해서 저장하다 보니까 제어도 해야 되고 통신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정이 바뀐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 이 시스템이 많아지고 덩치가 커지다 보니까 화재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좀 더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교정이 변경된 거고요. 그래서 보호 설비 등으로 구성이 된다. 그래서 전기 저장 장치는 2차 전지, 전력 변환 장치, 제어 통신 보호 설비 등으로 구성되고, 다음에 따라서 시설해야 되는데, 먼저 설치 장소의 요구사항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하실 거예요. 전기 저장 장치 2차 전지 제어반 배전반 시설의 기기 등을 조작 또는 보수 점검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 확보, 조명 설비 설치. 그래서 ESS 설비다. 충분한 공간 있고 조명 설비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당연하죠. 전기 저장 장치 시설하는 장소는 폭발성 가스의 축적을 방지하기 위한 요거 환기 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해되시죠? 제조사가 권장하는 온도, 습도, 수분, 분진 등 운영 환경을 상시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전력변환 장치, 제어 통신, 보호 설비 등은 침수 및 누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해야 된다. 어느 정도 높이에, 일정한 높이에 시설해야 될 것이고, 전기장 장치 시설 장소에는 외벽 등 확인하기 어려운 위치,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전기 저장 장치 시설 장소라는 표지를 시설하고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잠금 장치 등을 설치해야 됩니다. 한번 쭉 읽어보셨지만 그렇게 어려운 건 없고요. 전기 저장 장치니까 이런 시설 정도는 해야 될 것이다. 우리가 필기 시험이고요. 그리고 타지 선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느 정도 집중해 주시고 문제를 확인하면은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니까 조금만 집중해 주시면은 시험에 나왔을 때도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설비의 안전과 관련된 요구사항입니다. 이것도 읽어보시면 맞아요. 충전부 등 노출 부분은 설비 안전 확보 및 인체 감전, 이거 중요하죠. 인체 감전 보호를 위해서 절연하거나 접촉 방지를 위한 방호시설물을 설치해야 된다. 방호시설물이 뭐요? 방호시설물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를 방호시설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원에 있는 변압기 있을 수 있죠. 그것도 펜스 같은 게 설치되어 있죠. 이런 것도 일종의 방호시설입니다. 그리고 전기저장 장치의 고장이나 외부 환경 요인으로 인해서 비상 상황 발생 또는 출력에 문제가 있을 경우 안전하게 작동하기 위한 비상 정지 스위치 등을 시설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전기저장 장치에 충분한 내열성을 확보해야 된다. 화재 등 때문에 규정이 변경되었다고 했죠. 내열성 확보됩니다. 그래서 설비의 안전 요구사항으로는 인체 감전 보호를 위해 절연 혹은 방어시설, 비상정지 스위치, 내열성 등을 확보한다. 이런 것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옥너절로의 대지전압 제한인데 우리가 교류에서 AC에서 대지전압 나오면 얼마? 300V. 너무 반갑고 쉽고 웬만하면 맞출 수 있는 거죠. 지금 뭐라 그랬어? ESS는 직류라고 했습니다. 직류는 뭐다? 600V까지, 교류의 2배, 600V까지 적용할 수가 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락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전로 차단하는 장치. 우리 교류도 지락 생겼을 때, 누전 발생했을 때 차단하고요. 직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접촉하고 우리가 없는 은폐된 장소에 시설을 해야 하며 은폐된 장소의 시설, 맞죠? 공개된 장소에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거 공사인데 합성수지관, 금속관, 케이블 공사 규정에 준해서 시설할 거. 우리가 1번 케이블, 2번 금속관, 3번 합성수지관, 옥내배선 공사 방법에서 순서, 케이블은 뭐든지 할 수 있고 그 다음 금속관, 그 다음 합성수지관인데 1, 2, 3번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합성수지관, 금속관, 케이블 공사 규정에서 시설하는데 여기는 사람 접촉 우려가 없는 은폐된 장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람 접촉 우려가 있는 장소에 접촉 우려가 없을 때는 합성수지관, 금속관, 케이블 공사지만 접촉 우려가 있다면 케이블 공사에 의해서 시설하는 경우에 적당한 방호장치를 시설할 것. 그래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 접촉 우려가 없다. 합성수지관, 금속관, 케이블. 사람 접촉 우려가 있는 장소 케이블 공사. 이렇게요. 그 다음 전기 저장 장치 시설입니다. 먼저 시설 기준. 전기 배선인데 전선은 공진한면 2.5 스퀘어 이상의 연동선 또는 이하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굵기. 이거 뭐요? 2.5. 저압 옥내 배선도, 교류 저압 옥내 배선도 2.5죠. 2.5 동일합니다. 옥내 배선과 동일하다. 그 다음에 옥내 시설할 경우 배선 설비 공사는 여기도 보세요. 케이블 공사 1번, 금속관 공사 2번, 합성수지관 공사 3번, 금속재 가요전선관 공사 4번. 4개가 가능한데 우리 조금 전에 했던 거 금속관, 합성수지관, 케이블 공사 3개에다가 여기 금속재 가요전선관 공사가 추가됐습니다. 옥내 시설할 경우. 근데 옥측이나 옥외에 시설할 경우도 보면
합성수지관, 금속관, 금수지 가요전선관 또는 케이블공사. 답은 똑같죠. 즉 보시면 옥내 시설하거나 옥측이나 옥외 시설할 경우 모두 가능한 공사는 똑같고요. 합성수지관, 금속관, 금수지 가요전선관과 케이블공사 4가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력변환장치, 교류를 직류로 만드는 전력변환장치 시설은 배선의 과부하 및 단락고장에 대한 보호는 규정에 따를 것이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규정이 뭐냐면 이게 뭐 우리가 배웠던 부분인데 이게 KC의 212조예요. 212조. 212조가 뭐냐면 저압 전기 설비 과전류에 대한 보호 규정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적용하는 규정이 KC 212조 저압 전기 설비 과전류에 대한 보호 규정을 똑같이 적용한다. 그래서 배선의 과부하 및 단락 고장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규정 그대로 적용한다는 겁니다. 전기배선은 저렴하게 일으키는 모서리, 나사선, 돌출 부분 이런데 모서리 이런 부분은 우리가 마찰 등에 의해서 피복 벗겨지거나 그러면 누전 발생할 수 있고 그런 위험하니까요. 모서리, 나사선, 돌출 부분, 가동 부분 등 모든 부분과 이격해서 설치를 할 것. 그 다음에 제어 및 보호장치 등의 시설입니다. 제어, 보호장치 시설한다고 했죠. 전기 저장 장치가 비상용 예비 전원 용도를 겸하는 경우, 이거 뭘까요? 전기 저장 장치, ESS가 비상용 예비 전원 용도, 우리가 흔히 UPS 있죠? UPS 같은 거. 비상용 예비 전원 용도를 겸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시설한다. 그러니까 그냥 저장만 하는지 혹은 비상시에 전원을 공급하는 기능까지 있는지 여기는 비상용 예비 전원 용도를 겸할 때는 읽어보시면 수긍이 되실 겁니다. 상용 전원이 정전되었을 때 비상용 부하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그렇죠. 비상용 예비 전원 용도를 가지니까 겸하니까. 이번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전원 유지 시간 동안 비상용 부하의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충전 용량을 상시 보존하도록 시설할 것. 충분한 용량이 있어야 된다. 이것도 어렵지 않죠. 전기저장장치 접속점에서 쉽게 개폐할 수 있는 곳에 개방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용의 개폐기를 시설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 전기저장장치 접속점에는 전용의 개폐기를 시설해야 한다.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올 수가 있겠죠. 전용의 개폐기를 시설한다.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전기 저장 장치는 전격 운전 범위를 초과하는 다음의 경우 발생할 때 자동적으로 전류를 차단하는 보호 장치 시설이 된다. 전격 운전 범위를 초과하는 다음의 경우가 발생했을 때 자동적으로 전류를 차단하는 보호 장치 이런 것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올 수 있겠죠. 언제? 과전압 과전류인데요. 지금 제가 2023년 4월 16일인가 17일인가 규정이 변경됐다고 했잖아요. 저전압이 추가가 됐습니다. 기존에 비해서 기존엔 과전압 과전류가 발생할 경우였는데 저전압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언제 전로를 차단해야 되느냐? 제어장치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만약 제어장치 이상이 발생했다 그러면 화재가 발생할 수가 있죠. 화재 자체도 위험하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손실이 크기 때문에 제어장치 이상이 발생하면 차단하는 보호장치 시설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온도가 상승했다 하면 사람 몸에 열이 났다 그러면 어디가 아픈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전기시설, 전자시설 전부 ESS도 마찬가지고 온도가 상승했다면 그것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빠지지 않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런 거 읽어보시면 돼요. 직류전류 과전류 차단에 설치하는 경우 직류 단락 전류를 차단하는 능력을 가진 것이 하고 직류용이라는 표시를 해야 됩니다. 전기저장장치 직류전류는 지락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전류를 차단하는 장치 시설해야 한다. IT 계통의 경우 저런 저항을 감시할 수 있는 장치 설치하며 이런 거 보세요. IT 계통의 경우 저런 저항을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 우리가 접지의 종류 TN,
TT, IT가 있는데 IT는 뭐요? IT는 변압기 이렇게 있을 때 뭐다? 여기에 임피던스를 통해서 접질하거나 임피던스를 통해서 접질하고 혹은 접질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것이 IT 계통입니다. 그래서 이 임피던스를 생각했을 때 IT 계통 경우 절연 저항, 이런 임피던스 절연 저항을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되고, 제조사가 정하는 절연 저항 기준치 이하일 경우에는 절연 저항은 커야 되겠죠. 관리자 경보하고 자동으로 전류를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됩니다. 어떤 계통? IT 계통. IT 계통에서 뭐 한다? 절연 저항을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 그 다음에 발전소 변속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 전기전달 장치를 시설하는 경우 전류가 차단될 때 경보하는 장치, 이런 것도 발전소, 변전소에 할 때 전류가 차단되었을 때 차단이 끝나지 않고 경보장치, 발전소 변전소에 경보장치를 시설한다. 전력 변환 장치, 동작 상태, 전지 관리 시스템과의 통신 상태, 전력 전압, 전류 전압 등을 표시할 수 있는 전력 관리 시스템을 시설해야 된다. 통신 상태, 통신은 계속 하고 있어야 되고요. 전력, 전류, 전압 등을 표시할 수 있는 전력 관리 시스템 시설해야 되는데, 뭐요? 전력 뭐요? P죠. 전압 V죠. 전류 뭐요? I죠. 그래서 VIP 아시죠? Very important pulse, 뭐 그것을 이렇게 외우실 때 전력, 전류, 전압을 VIP, 그 다음에 통신 상태까지 표시할 수 있는 전력 관리 시스템을 시설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계측 장치인데요. 전기 저장 장치 시설하는 곳에는 다음의 사항 계측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된다. 좀 됐죠? 전압, 전류, 전력 및 충방전 상태. 그래서 VIP 플러스 충방전. 주요 변압기에 VIP.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2차 전지 용량 및 종류에 따른 시설인데, 2차 전지가 우리가 그래도 2차 전지가 조금 거리감이 좀 적은 것이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핸드폰 자체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2차 전지입니다. 그럼 2차 전지가 예전에는 우리가 니켈 수소, 예전에 90년대 이때는 핸드폰 사용되는 배터리가 니켈 수소. 그랬다가 뭐로 바뀌었냐면 리튬 이온 배터리로 변경됐습니다. 그게 전기자동차도 그런 걸 사용하는데, 리튬 이온이 더 니켈 수소보다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왔죠. 리튬계, 나트륨계, 여기 리튬 이온계, 뭐 이런 거 요즘 핸드폰에 사용되는 그런 배터리라고 얘기해 주시고, 적용 범위 리튬 나트륨계는 20kW를 초과하는 리튬계, 나트륨계 2차 전지 사용한 전기전장 장치에 적용한다. 볼게요. 리튬 나트륨계는 20kWh입니다. 일단 제어 감시 및 보호 장치에서 낙뢰, 서지 등 과도 전압으로부터 주요 설비 보호하기 위해서 직류 전로에 직류 서지 보호 장치 SPD를 설치해야 됩니다. 뭐 SA 서지 흡수기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직류 서지 보호 장치 SPD를 설치해야 된다. 그 다음 제조사가 정하는 전격 이상에 문제가 될 만한 거, 충전이 과하다, 방전이 과하다, 전압이 과하다, 전류가 과하다, 그 다음에 지락전류와 온도 상승, 냉각장치 고장, 통신불량, 가연성, 인화성, 가스 발생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뭐 한다? 경보할 수 있는 시설, 경보시설을 한다. 과전압, 과전류, 과충전, 지락전류, 온도 상승, 냉각장치 고장 등 했을 때 관리자에게 경보할 수 있는 시설을 사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전용 건물에 시설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전용 건물 말고 그러니까 병용하는 그런 곳에 시설하는 경우가 있겠죠. 먼저 전용 건물에 시설하는 경우입니다. 전기전장 장치를 일반인이 출입하는 건물에서 분리된 별도의 장소, 그래서 전용이죠.
시설하는 경우는 다음에 따라 시설해야 되는데, 전기전자장치 시설 장소의 바닥, 천장, 벽면 재료는 건축물의 피당, 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요거 종량 이거죠. 불연 재료, 불타지 않는 재료 이어야 한다. 단열재는 준불연 재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바닥, 천장, 벽면 재료는 불연 재료를 사용한다. 전기전자장치 시설 장소는 지표면 기준으로 22m 이내로 하고요. 바닥면 기준으로 9m 이내로 합니다. 자, 전용 건물에 시설하는 경우 지표면 기준으로 22m, 바닥면 기준으로 9m가 된다.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전력 변환 장치 또 있겠죠? 등의 다른 전기시설과 분리된 격실, 이게 2차 전지를 보관하는 곳이 2차 전지실입니다. 에 설치하고 다음에 따라야 한다. 2차 전지실의 벽면 재료면 단열재료는 조금 전에 가가 뭐였어요? 가가 불연성이어야 된다. 그거죠. 단열재는 가와 같다. 불연성이하고 2차 전지는 벽면으로부터 1m 이상 이격. 우리가 혹시나 검색 한번 해보세요. ESS 설치된 거 보면 배터리들이 쫙 이렇게 엄청 많은 배터리들이 연결되어서 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설되었을 때 벽면으로부터 1m 이상 이격해야 된다. 왜? 사람이 지나갈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온도 등에 대해서 여유가 있으려면 1m 이상입니다. 다만 5개 전용 컨테이너 및 인클로저 하면 인클로저가 뭐냐면 그냥 인클로저, 감싸서 보호하는 그런 걸 얘기해요. 는 제조사가 정하는 적정 거리 이격한 경우에 예외로 할 수가 있으며 컨테이너 인클로저 면적은 42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한 10몇 평 정도 되겠죠. 컨테이너 인클로저 면적은 42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2차 전지 벽면으로부터 1m 이격, 컨테이너 인클로저는 42m 이하여야 한다. 이런 것도 보통 숫자가 많이 나올 거예요. 2차 전지와 물리적으로 인접시설해야 하는 제어장치 및 보조설비는 2차 전지실 내에 설치할 수가 있고 2차 전지실 내부 가스 또는 열 배출 경로에는 가연성 물질을 당연히 가연성 물질이 뭐예요? 불에 잘 타는 물질을 당연히 두지 않아야 하죠. 그럼 2차 전지 전력 변환 장치 배전 반응 침수의 우려가 없도록 하며 2차 전지나 전력 변환 장치 배전 반응이 침수 우려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표면으로부터 0.3m 이상 높이에 설치해야 됩니다. 하지만 연전 또는 간척지 등의 시설하는 경우는 0.6m, 일반적인 경우 0.3m 이상 높이에 띄워서 시설하고 연전 간척지면 0.6m 이상이 된다. 그 다음에 일반상 가설치 요구사항에도 불구하고 인화성 또는 유동성 가스 축적되지 않는 근거를 제조사에 제공하는 경우 2차 전지실에서 하나의 환기시설을 생략할 수가 있다. 여기서 믿어달라는 거죠. 인화성 또는 유동성 가스 축적되지 않는 근거를 제조사에 제공했다면 이렇게 환기시설을 생략할 수가 있고 전기저장장치가 차량의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되는 경우는 충돌 방지 장치 등 그 다음 전기 저장 장치 시설 장소는 주변 시설, 도로, 건물, 가연성 물질로부터 1.5m 이격하고요. 다른 건물의 출입구나 피단, 계단 등 했을 때 3m 이상 이격해야 된다. 전기 저장 장치 시설 장소. 그래서 주변 시설로부터 1.5m, 그 다음에 출입구, 사람이 다니는 곳 있죠. 출입구나 피단, 계단, 사람이 다니는 곳으로부터 3m 이상 이격해야 되고 2차 전지실 2차 전 용량 5MWh 이하 단위로 건축물 다른 규칙 내화 구조 겹벽을 설치해야 된다. 5MW 이하 단위로 한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한 거 전용 건물이었고요. 전용 건물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는 전기 저장장치 일반인이 출입하는 건물의 부속 공간에 시설한다. 옥상에 시설 못하고요. 부속 공간에 시설한다. 앞에서는 그 건물 자체가 ESS만 저장되어 있는 거고 다음에 따라 시설한다. 전기 저장장치 시설 장소는 건축물의 규칙에 따른 내화 구조이어야 하고 2차 전지 모듈의 직렬 연결체 용량은 50kWh 이하로 하고
건물 내 시설 가능한 2차전 총용량은 600kWh, 50kWh 곱하 12개 하면 600kWh죠. 예. 직렬 연결된 거 50kWh고요. 총 용량은 600kWh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요거 보시면, 우리 여기서 했죠. 전기 저장 장치는 주변 도로 시설에서 1.5m, 출입구 피난 계단부터 3m였잖아. 여기 잘 보시면, 요 부분 보시면, 랍은 보면 거의 똑같아요. 랍은 뭐 똑같습니다. 전용 건물 이외 장소 시설하는 경우에 2차 전지실은 건물 내 다른 시설로부터 1.5m 이상, 그 다음에 피난계단 출입구로부터 3m 이상. 요거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요건 앞에 거하고 같이 암기해 주시면 되고, 1.5m, 3m 수치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 답은 볼게요. 2차 전지 렉과 렉 사이. 렉과 렉이 뭐냐면, 2차 전지가 이렇게 쭉 라인이 쭉쭉 써 있습니다. 이렇게. 그 렉과 렉 사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렉과 렉 사이는 1m 이상 이격합니다. 우리 앞에서 또 1m 나왔었죠. 이게 좀 비슷한 거라서 이 부분 2차 전지는 벽면으로부터 1m 이상 이격해야 된다.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렉과 렉 사이 2차 전지 렉과 렉 사이 1m 이상 이격해야 된다. 벽면과도 그렇고 렉과 렉 사이도 그렇고 똑같이 1m입니다. 렉과 벽면 사이는 전면부의 경우 1m 이상, 측면부의 0.8m 이상이다. 그리고 배선 설비가 2차 전지 벽면에 관통하는 경우 관통부는 해당 구획 부재 내화 성능 저하시키지 않도록 충전돼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기타 사항은 전용 건물 시설의 경우에 따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납계 니켈계 니켈 수소에서 리튬 이온으로 갔다고 했죠. 그래서 예전이라 보시면 됩니다. 니켈계 리튬 이온 예전 니켈 수소 그런 거. 납계 니켈계 바나듐계 2차 전지 시설은 70kWh를 초과하는 납계 니켈계 바나듐 2차 전지 적용한 전기 저장 장치는 7일간 보관해야 된다. 영상 정보를 7일간 보관해야 된다. 우리 앞에서는 리튬하고 나트륨 이런 것들은 20kWh였고 기존이 지금 납계 니켈계 바나듐계는 70kWh고요. 영상 정보를 7일간 보관해야 된다. 70kWh와 7일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 발전 설비입니다. 태양광 발전 설비도 일반 사항과 태양광 설비 시설인데, 태양광도 요즘 뭐 많이 접하실 수 있죠. 예, 거리감이 크게 없으실 겁니다. 태양광도 내용이 크게 많진 않습니다. 설치 장소의 요구사항. 태양광 보면 가정에 주택에도 설치해 놓고 건물에도 설치해 놓고 뭐 아파트에도 설치해 놓고 그 다음에 산지에도 설치해 놓은 거 있죠. 산지에도 이렇게. 일단 태양광에서 인버터 제어반 배전반의 시설은 기기등 조작 또는 보수 점검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 확보, 필요한 조명 설비, 이 전기 저장 장치에서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인버터 등을 수납하는 공간. 왜? 태양광에서 만든 전기는 직류인데 교류로 사용해야 되죠. 그러면 인버터 거쳐서 교류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인버터를 수납을 해야 됩니다. 실내 온도 과열 상승 방지하기 위해서 환기 시설, 적당한 온도와 습도. 그 다음에 옥외 시설할 경우는 침수, 전기 저장 장치와 거의 유사합니다. 설비 장소 안전 요구 사항입니다. 한번 보시면 충전 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인버터부터 분리된 후에도 충전 상태임을 나타내는 경고가 붙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외부 환경 요인에 인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 회로를 분리하기 위한 안전 시스템. 지붕에 시설하는 경우 추락의 위험이 없도록 점검 통로 안전하게 시설. 그 다음에 최대 개방 전압이 직류 750V가 1500V 이하의 시설에는
다음에 따라 울타리 등의 안전조치입니다. 750 초갑 1500 이하일 때 태양전지 모듈을 지상에 설치할 경우는 울타리 담당 시설합니다. 모두 일반인이 쉽게 출입할 수 있는 옥상 등 시설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옥상 등 시설할 경우에는 충전 부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는 기계기구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고 식별이 가능, 위험 표시할 것. 일반 쉽게 출입할 수 없는 옥상이나 지붕에 설치할 경우에는 모듈 프레임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위험 표시를 할 것. 주차장 상부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나와 같이 시설하고 차량 출입 등에 의한 구조물 모듈들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요. 태양전지 모듈을 수상에 설치하는 경우는 다와 같이. 그래서 주차장은 그 다음에 수상은 다와 같이 시설할 것. 다음 옥내적으로 대전압 제한은 전기 저장 장치와 마찬가지입니다. 전기 저장 장치와 지금 태양광은 600V, 직류 600V 이하입니다. 다음으로 태양광 설비의 시설. 간선의 시설 기준에 따른 전기 배선인데 모듈 및 우리 태양광 보면 태양광 있죠. 태양광 이렇게 있는데 여기 작은 부분 있죠. 하나하나 태양광 보면 이게 작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셀. 그 다음에 태양광에서 셀, 모듈, 어레이라고 어레이. 셀이 모여서 모듈이 되고 모듈을 모여서 하나의 전체 어레이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모듈이요. 셀이 모여서 이런 모듈. 모듈 및 기타 기구에 전선 접촉하는 경우는 뭐 나머지 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나사로 조이고 기타 동동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을 기계적으로 안전하게 접촉하고 접촉은 장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할 것. 그 다음에 이런 같은 외부 영향을 견디도록 할 것. 모듈의 출력 배선은 직류니까 극성별 확인. 그 다음에 과도 과전압 유도에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스틱 양극과 배선 간격이 최소가 되도록 배치할 것. 태양광 설비 시설 기준에서 이것도 읽어보시면 됩니다. 모듈은 자체 중량, 눈, 풍압, 바람, 지진, 기타 진동과 충격에 대해서 탈락하지 않도록 지지물에 견고하게 설치할 것. 모듈의 직류구는 동일한 단력 전류를 가진 모듈로 구성하며 한 대 인버터에 연결된 모듈 직류구는 200 이상의 경우는 각 직렬구는 출력 전압 및 출력 전류가 동일하게, 그러니까 결국은 각 출력구는 출력 전압이나 출력 전류가 동일하게 형성되도록 할 것, 이런 것입니다. 모듈을 시설할 때 전력 변환 장치입니다. 인버터죠. 인버터는 실내, 실외 구분하고요. 각 직렬구는 태양전지 개방전은 인버터 입력 전압 범위 이내고, 요거 방수 등급이 IPX4입니다. IPX4인데 방수요. 방수 등급이 FX4는 그 사방에서 오는 물방울로부터 보호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방향에서 오는 물방울로부터 보호되는 방수 등급을 가질 거. IPX4. 근데 계측 장치가 있는데 전기 저장 장치하고 조금 다릅니다. 전기 저장 장치는 축전지의 전압, 전류, 전력, 그다음 충전 상태, 변압기의 전압, 전류, 전력이 있잖아. 그런데 태양광 설비의 계측 장치는 전압과 전류를 측정하거나 전압과 전력입니다. 전압은 모두 들어가고요. 전압과 전류, 전압과 전력을 계측하는 장치 시설해야 한다. 이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모듈을 지지하는 구조물, 태양광 발전뭐 산에도 설치되어 있고 튼튼하게 지지해야죠. 바람이 많이 불 수도 있고 눈이 내리면은 눈이 태양광 모듈에 쌓일 수도 있고, 그래서 지지하는 구조물인데 안전한 구조일 것이고요. 부식 환경에서 부식되지 아니하고, 그래서 부식되지 아니하도록 용융 아연 또는 용융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된 현과 스테인리스 스틸과 알루미늄 합금 등이 됩니다. 상겨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재질로서 KS 제품 또는 동등 이상 성능의 제품일 것. 그 다음에 지지대와 연결 부재의 경우는 용융 아연 도금 처리한, 이거 여기 나오는 다 전부 용융 아연 있죠. 용융 아연 도금 처리 또는 녹방지 처리를 해야 된다.
제어및 보호장치입니다. 제어 및 보호장치. 어레이 뭐라 그랬어요? 셀 모듈 어레이라고 그랬죠. 예. 모듈이 모인 하나의 회로가 됩니다. 어레이 출력 개폐기 등의 시설입니다. 보시면 태양전지 모듈에 접속하는 부하측 태양전지 어레이에서 전력 변환 장치에 이르는 전로 인버터까지 전로에는 뭐요? 접속자 근접에서 개폐기 및 기타 유사한 것을 시설한다. 결국 어레이에서 전력을 출력하는데 거기에서 인버터까지 전력 변환 장치까지 사이에 개폐기를 시설한다. 모듈을 병렬로 접속하는 전로에는 그 주된 전로에 단락 전류가 발생할 경우 전류를 보호하는 모듈 병렬 접속할 때는 단락 전류가 발생할 때 보호하는 과전류 차단 기타 기구를 시설하고 어레이 출력 개폐기는 점검이나 조작이 가능한 곳에 시설한다. 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풍력 설비 볼게요. 풍력 설비. 풍력 설비는 일반 간선의 시설 기준과 제어 및 보호 장치 등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 간선의 시설 기준입니다. 풍력 발전기에서 출력 배선에 쓰이는 전선은 CV나 TFR CV 를 사용하거나 동동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제품을 사용해야 된다. 지면을 통과하는 경우는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제가 간단하게 그냥 보면 이렇게 봐. 풍력 발전기 이렇게 보통 우리가 날개 있죠. 날개를 우리가 블레이드라 그래요. 블레이드가 있고 여기 보면 이렇게 블레이드 이렇게 있고 이게 타고 이렇게 있죠. 타고 있습니다. 이 블레이드 날개고 당연히 블레이드가 제일 친 건 아시겠죠. 이것을 우리가 나셀이라고 해요. 나셀. 블레이드가 이렇게 회전을 하면은 여기에 뭐 있어요? 제네레이터 발전기가 회전하니까 발전기가 발전하죠. 그리고 이것을 변압기 통해서 이렇게 당연히 땅으로 전력을 빼야 되겠죠. 그럼 이 나셀 안에 발전기와 변압기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블레이드가 회전하면은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고 바람이 많이 분다 혹은 전력이 많기 때문에 멈춰야 된다 그러면 여기 뭐 브레이크 장치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조금 복잡한 것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너무 기계적으로 복잡한 것을 하지 않고요. 법과 관련된 내용만 한번 보면은 제어 및 보호 장치가 있습니다. 제어 및 보호 장치 일반상은 제어 및 보호 장치 다음과 시설해야 되는데 제어 장치는 다음과 같은 기능 등을 보유해야 한다. 이게 제어 장치예요. 일단 풍속에 따른 출력 조절, 풍속, 바람의 세기에 따른 출력을 조정할 수 있고 출력 제한, 멈출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 가면 풍력 발전기가 많잖아요. 근데 전력이 남으면 광의 양식장 등에서 발생하는 그런 전력, 그 다음에 태양광에 의한 전력, 육지로부터 오는 전력이 소비하는 전력보다 더 크면은 여기 풍력 발전은 멈춰야 됩니다. 예. 멈춰요. 출력 제한. 그래서 수소 있죠. 수소 연료가 왜 좀 요즘 많이 언급되면 그런데 태양광 발전은 이 풍력 발전을 멈추면 전력 생산이 안 되죠. 그런데 풍력 발전 계속 생산합니다. 그럼 그때 생산된 남는 전기를 수소로 저장하는 거죠. 수소 저장해서 그것을 이렇게 뭐 자동차나 난방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뭐 그런 용도에서 수소도 어떻게 보면 좀 더 뭐 대중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많이 사용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여기서는 출력 제한 바람이 부는데도 멈출 수 있어야 되고요. 회전 속도를 제한하고 계통과 또 연계도 해야 되죠. 얘도 분산형 전원이니까 기동 및 정지를 제어하고요. 계통 정지 또는 부하의 손실에 의한 또 정지, 요잉에 의한 케이블 꼬임 제한. 요잉은 뭐냐면 바람이 뭐 예를 들어 남동풍을 붑니다. 남동풍을 불다 북서풍을 불어요. 그러면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는데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는데 얘가 이렇게 하는 때는 괜찮은데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어. 그럼 얘가 어떻게 이렇게 여기 나셀이 이렇게 옮기면 되겠죠.
그런 것을 요잉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바람이 부는 쪽으로 이 나사의 몸통, 이 날개를 이렇게 옮기는 거. 그러면 옮기다 보니까 이 안에 케이블이 있잖아요. 이게 옮겨지니까 케이블이 꼬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한하는 것이 요잉 시스템에 의한 꼬임 제한이고요. 그 다음에 보호장치는 다음 조건에서 풍력 발전기를 보호해야 된다. 어떤 조건입니까? 과풍속, 발전기의 과출력이나 고장, 이상 진동, 정전 또는 사고, 케이블 꼬임의 한계 등이 조건에서 풍력 발전기를 보호해야 된다. 주전원 개폐 장치, 풍력 터빈은 작업자 안전을 위해서 유지 보수 및 점검 시 전원 차단을 위해서 풍력 발전 터빈의 기저부의 개폐 장치를 시설해야 된다. 접지 설비, 접지 설비는 풍력 발전 설비 타워 기초를 이용한 통합 접지를 해야 된다. 여기에 있는 전력 설비도 있고 뭐 통신 설비도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합 접지합니다. 통합 접지해야 된다. 설비사에 전이차가 없도록 등전이 본딩도 해야 된다. 접지 설비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높이 떠 있죠. 날개가 얼마예요? 날개가 한쪽만 해도 몇십 미터입니다. 수십 미터요. 그러면 높이 있으니까 그만큼 낙뢰 위험이 많겠죠. 그래서 필해 설비를 합니다. 필해 설비는 필해 구역 LPZ, 필해 구역 LP존에 적합해야 하고 별도 언급이 없다면 필해 레벨 1등급, 필해 레벨 1등급을 적용합니다. 풍력 터빈의 필해 설비는 다음에 따라 시설을 해야 되는데 수레부를 풍력 터빈 선단 부분 및 가장자리 부분에 가장자리 부분에 배치하고 내격 전류에 의한 발열에 용손되지 않도록 재질 두께, 크기, 두께 및 형상을 고려할 것. 예. 아, 그렇구나. 맞죠? 인하도선은 쉽게 부식하지 않는 금속선으로 내격 전류를 안전하게 흘릴 수 있는 충분한 굵기여야 한다. 가능한 직선으로 설치하고요. 풍력 터빈 내부 계측 센서 케이블은 금속관이나 차폐 케이블 등을 시설해서 뇌유도 과전압으로부터 보호하고 풍력 터빈에 설치한 필해 설비 기능자로 인한 다른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풍향 속도계가 보호 범위에 들도록 나셀 상부의 필해침 설치. 나셀 뭐요? 이거 나셀, 이 나셀입니다. 나셀의 상부의 필해침을 설치하고 필해도선 나셀 프레임에 접속해야 된다. 전력기기, 제어기기 등의 필해 설비는 전력기기는 금속 시스 케이블, 내래 변압기, 서지 보호 장치를 적용하고 제어기기는 광 케이블, 포토커플러를 적용한다.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계측 장치의 시설. 풍력 터빈에는 설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운전 상태를 계측하는 회전 속도계, 회전 속도, 나셀, 내 진동 감지 위한 진동계, 풍속, 이게 날개 회전 속도가 있고요. 풍속, 오는 바람의 속도가 있고, 압력계는 뭐요? 압력계 왜 필요하냐면 말씀드렸지만은 회전하고 있는데 브레이크로 잡아야 될 경우가 있죠. 멈춰야 됩니다. 그 브레이크로 잡을 때 유압, 압력 등 그리고 유압 시스템 이런 것들로 브레이크를 잡는데 그 압력을 측정한 압력계입니다. 그럼 브레이크 압력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온도계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 온도계. 그 다음에 연료전지 설비입니다. 연료전지는 뭐요? 연료 투입하면 전기가 발생하는 거죠. 연료를 투입해서 전기. 대표적인 것이 뭐요? 수소연료전지. 수소연료전지라고. 수소연료전지가 뭐예요? 수소를 투입하면은 전기가 발생하고 수소 전기 차라면 어떻게 돼요? 수소를 공급받으면 그것을 전기로 바꿔서 전기 자동차로 구동하는 것이 수소전지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연료전지라고 하면 수소를 넣어서 전기를 만드는 것. 연료전지 설비 시설이나 제어 및 보호장치 등에 대해서 한번 봅니다. 연료전지 설비 시설은 전기 배선은 열적 영향이 적은 방법으로 시설을 하고, 그
그 다음에 제어및 보호장치 한번 볼게요. 연료전지 설비의 보호장치는 다음의 경우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에서 차단하고 연료전지의 연료 가스 공급을 자동적으로 차단한다. 발전을 멈춰라는 거죠. 그리고 연료전지 내에 연료가스를 자동적으로 배기하는 장치 시설해야 되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읽어보신 적이 어디서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언제? 이게 4장의 3절 발전기 등의 보호장치 파트 있죠. 4장 3절에 발전기 등의 보호장치를 그대로 수록된 겁니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연료전지 파트에서 이렇게 나온 것이고요. 기억해 주시고, 연료전지 설비의 계측장치. 연료전지 설비에서는 뭐 전압과 전력 계측하는 장치. 뭐예요 이거? 뭐 태양광과 똑같죠. 전압과 전압과 전력. 그 다음에 연료전지 설비의 비상정지장치. 운전 중에 일어난 이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 비상정지장치를 하는데 연료가스의 압력이나 또는 온도가 현저하게 상승하는 경우, 연료가스 압력이나 온도가 상승하는 경우, 전기계통 설비 내의 전기의 압력, 온도가 상승하는 경우, 연료계통에서도 그렇고요. 전기계통에서도 그렇습니다. 설내에 설치되는 것에서는 연료가스가 누설하는 경우에 비상정지장치에서 비상정지해야 된다. 그 다음 접지설비인데요. 연료전지대에서 전로의 보호장치 확실한 동작, 보호장치의 확실한 동작 확보, 중성장 직접 접지도 접지를 하죠. 또는 대지전압의 저하, 중성적 직접 접지의 목적이죠. 필요할 경우에 연료전지 전로 또는 이것을 직접 접속하는 직류전로에 접지공사를 할 때 다음에 따라 시설한다.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전이차에서 사람이나 다른 가축 또는 다른 시설물에 위험을 줄 우려가 없고, 접지도체는 16스퀘어 이상의 연동선이고요. 저압전로의 중성점 시설하는 것은 6 이상의 연동선입니다. 그다음 접지도체에 접속하는 저항기, 리액터 등은 고장시 흐른 전류를 접지를 하는데 저항접지, 리액터 접지 등을 한다고 했을 때 고장시 흐른 전류 안전하게 통전할 수 있고요. 접지도체, 직접 접지, 저항 접지, 리액터 접지 등은 시급제어에다가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설비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타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해야 된다. 예. 그래서 암기하시기보다는 한번 쭉 읽으면서 정리해 주시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바로 6장 분산형 전원 설비의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산형 전원 설비 사업자의 한 사업장의 설비 용량 합계가 몇 kVA 이상의 경우에는 송배전 계통과 연계 지점의 연결 상태의 감시 또는 유효 전력, 무효 전력 전압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시설해야 되는가? 250kVA죠. 거꾸로 물을 수도 있습니다. 250kVA 이상일 때 무엇을 측정해야 되는가? 연결 상태 감시, 그 다음에 유효 전력, 무효 전력, 전압을 측정하는 것을. 그래서 거꾸로도 한번 바꿔서 문제를 공부해 보시고요. 2번입니다. 분산형 전원 설비를 인버터를 이용해서 전력 판매 사업자 저압 전력 계통에 연계하는 경우에 인버터로부터 직류가 계통으로부터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접속점과 인버터 사이에 무엇을 설치하는가? 포인트가 뭐냐면 인버터로부터 직류가 계통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변압기를 시설해야 돼요. 어떤 변압기냐? 상용 주파수 변압기입니다. 다만 조건이 단권 변압기는 제외고요. 상용 주파수 변압기입니다. 다음은 계통을 연계하는 분산형 전원 설비 설치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분산형 전원 설비를 전력 계통으로부터 분리하기 위한 장치 시설 및 해당 계통과의 보호 협조를 실시하여야 하는 이상 또는 고장이 아닌 것은 뭐요? 분산형 전원 설비 이상 또는 고장이나 연계한 전력 계통 이상 또는 고장이나 단독 운전 상태는 이렇게 분리를 해야 된다고 했죠. 통합 운전 상태가 아니고 단독 운전 상태입니다. 3번에는 4번
전기 저장 장치의 설치 장소 및 설비 안전에 관한 내용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일반 전기 저장 장치 축전지 제어반 배전반의 시설은 기계 등을 조작 또는 보수 점검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조명 설비 시설해야 되고요. 이번 폭발성 가스 축적을 방지하기 위한 환기 시설, 적정한 온도와 습도 유지. 공부 안 해도 아 그렇구나 예, 생각 드실 겁니다. 3번 침수의 우려가 없도록 시설해야 되고요. 4번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뭐요? 설치 장소의 요구사항이고요. 4번 충전 부분은 노출되도록이 아니고 노출되지 않도록입니다. 노출되지 않도록 이것은 설비 안전 요구사항이고 노출되지 않도록이기 때문에 4번이 틀렸습니다. 5번 주택의 전기 저장 장치 축전지에 접촉하는 부하측 옥내배에서는 지락이 생겼을 때 자동적으로 전류를 차단하는 장치 시설했다면 주택 옥내전로 대지전압은 전기 저장 장치, 태양광 모두 대지전압 600V 3번이고요. 6번 전기 저장 장치 시설에서 사용하는 전선의 공층 전압은 옥내 배선과 똑같이 2.5 스퀘어라고 했고 7번 전기 저장 장치 2차 전지에 자동으로 전류로부터 차단하는 장치 시설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2차 전지에 자동으로 전류로부터 차단하는 장치가 과저항이 아니죠. 과전압, 과전류입니다. 과저항이 아니고요. 3번 제어장치 이상이나 4번 2차 전지 모듈의 내부 온도가 급격히 상승한 경우는 맞고 과저항 아닙니다. 과전압, 과전류예요. 8번 태양전지 발전 설비 시설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읽어보시면 전기 저장 장치와 거의 유사합니다. 1번 인버터 제반 배전반 등의 시설은 기기 등을 조작 또는 보수 점검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필요한 조명 설비를 시설해야 된다. 맞고요. 충전 부분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시설. 또 맞죠. 다만 태양광 설비의 고장이나 외부 환경 요인으로 인해서 개통 연계에 문제가 있을 경우 회로 분리를 위한 안전 시스템이 또 있어야 되고 4번 주택의 태양전지 모듈에 접촉하는 부하측 옥내 배선의 대지 전압은 직류 600V 이하여야 합니다. 9번 태양광 설비에 시설하여야 하는 계측기의 계측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뭐다? 전압과 전류나 전압과 전력이죠. 따라서 1번 10번 다음 중 풍력 설비의 제어장치가 보유하여야 할 기능으로 틀린 것은 제어장치는 1번 풍속에 따른 풍력 조절이나 3번 회전 속도 제어 4번 요잉에 의한 케이블 꼬임 제한. 전압 조정은 아니죠. 전압은 만들어지는 것이고 제어장치가 보유하여야 할 기능과는 다릅니다. 11번 보호장치가 풍력 발전기를 보호해야 하는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보호하는 것 과풍속이나 이상 진동이나 개통 정전 또는 사고 시 풍력 발전기 보호해야 되는데 풍력 발전기 정지는 보호해야 하는 조건이 아니고 제어장치가 갖추어야 할 기능입니다. 제어장치가 갖추어야 할 기능이 풍력 발전기의 정지가 되죠. 11번에 4번이고요. 12번 폭력터빈의 설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하는 운전상태 계측하는 계측장치로 틀린 것은 압력. 이건 뭐요? 압력은 유입, 그런 기름 등의 압력이라고 했죠. 압력장치, 브레이크 잡는 압력. 온도, 풍속이 맞고 그 다음에 뭐 회전 속도 등이 있는데 조도 뭐예요? 조도 밝기죠. 밝기. 예, 빛의 밝기입니다. 조명에서 밝기고요. 12번은 1번입니다. 13번 다음 중 연료전지에 연료가스 공급을 자동적으로 차단하며 연료전지 내의 연료가스를 자동적으로 배기하는 장치를 시설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차단하거나 연료가스 자동적으로 배기해야 하는 장치 시설은 연료전지에 과전류가 생겼거나 이번 발전 요소의 발전 전압에 이상이 생겼거나 3번 연료가스 출구에서 산소 농도 또는 공기 출구에서 연료가스 농도가 현저히 상승한 경우고요. 4번 연료전지 온도가 현저하게
상승한 경우지 하락한 경우는 아닙니다. 문제가 생겼으면 어떤 것들, 사람도 몸이 아프면 열이 나잖아요. 어떤 기계 같은 것들도 문제가 발생하면은 온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13번에는 답이 4번이에요. 4번. 예, 틀린 것은 4번입니다. 육상 분산형 설비는 뭐 전체적으로 크게 깊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그리고 문제의 출제 빈도도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한 시간에 거쳐서 모두 정리를 했습니다. 예,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